1998년도에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두 가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심리 상담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교수님께서 첫 시간에 질문부터 했죠. 여러분 왜 상담 공부하려고 하느냐? 이 상담 공부해서 무엇이 되는지 알고 하느냐라는 거죠. 학생들의 이런저런 어쩔 수 없는 대답들 있었던 것 같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동네 어르신, 식구, 친척들이 상담을 못 해주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들이 상담을 해줘야 된다. 상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들어준다고 하는 거에다가 거기 지금 네가 뭐가 문제다, 무엇을 바꾸어 줘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은 그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 식구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동네 어르신이 이걸 못하는 겁니다. 사회가 다양하게 나름대로 전문화되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이제 못한다는 거죠. 나는 못하겠다. 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그 학기, 봄 학기를 딱 맞춰놓고 시험도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써내야 되는 10장이 넘어가는 연구 보고서, 또 독서 보고서를 써내고, 그리고 이제 이 학기는 다 마친 거다 하고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하루 이틀 이제 여행을 갔다 왔다고요. 그때 그 강원도 원통 어딘가에서 내려서 거기서 차라리 하룻밤을 자고 걸어서 이 국도 44호선 한계령을 넘어갔어요. 그 한계령을 넘어갔다가 이제 그대로 다시 그 한계령을 버스를 타고 넘어오는데, 그때 이제 보이는 게 이 눈높이가 걸어가는 눈높이랑 차에 올라탄 눈높이랑 달랐기 때문에 전혀 다른 풍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돌아오는 버스에서 이 버스 운전사가 저는 크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직 여름 휴가가 딱 시작된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차들도 별로 없고, 이 운전하는 사람이 지갑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이 꼬불꼬불 산 올라오기 전에 평지길이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지갑을 정리하면서 컨닝하듯이 전방을 보면서 이게 운전을 팔꿈치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잠시였지만 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계령을 다시 넘어올 때에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차에 몇 명 타지도 않았죠. 맨 앞좌석에 앉아서 오는데 운전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나 봐요. 자주 못 다니니까 이렇게 버스 안에서 이거 겨우 설악산 한계령 넘느라고 그랬죠. 아까는 걸어왔다가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하면서 저는 이제 아직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목사가 될 사람의 전도사입니다. 그러면서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분은 친동생인가 친척 동생인가가 또 신학을 공부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자기의 이 버스 회사에 대해서 자랑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버스 회사가 6.25 휴전 후에 한 7, 8명이 모여서 뜻을 맞춰서 시작한 회사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젊은데 그런 회사 전통을 잘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죠.
다 그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이사진들로 계셔서 버스에서 운행을 하는데 저쪽에 이제 좀 멀리 있는 지역까지도 다 관할을 했다가 다른 회사들이 또 그쪽 노선 잡아가서 이제 그쪽은 안 하고 이쪽 서울에서 강원도 넘어가는 거 그쪽만 운행을 하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금강운수입니다. 이분들이 기사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아주시고 이 와이셔츠 절대로 이틀을 입지 못하게, 때로는 자고 일어나면서 그 회사 잘 수 있는 곳에 숙소에서 자고 일어나서 운행 나가고 하는데 절대로 이 와이셔츠를 이틀을 입지 못하게. 너 이틀째 입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새로 입은 거예요. 보자. 딱 보면 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바로 뭐예요? 또 한 가지 전문성이죠. 처음 시작해서부터 이날입 때 수십 년 동안 여기에 속속들이를 다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전문성이죠. 이 어르신들이 분명코 지금이라도 운행을 하라 그러면 정류소가 어디며 어떻게 운행을 하는지 알고 운전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전문성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제어하는 것,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할 줄 아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할 줄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죠. 할 줄 알아요. 하라 그러면 할 줄은 압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권세죠, 권세. 병을 잘 고칠 줄은 알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이런 약 먹어야 돼요. 이런 것 저런 것을 조심해야 되죠. 말은 해줄 줄은 알겠지만은, 그래도 되는가? 너 그렇게 하고 돈도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못한다 그럴 때에는 이제 권세가 없는 겁니다. 면허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 이 제자들이 하면서 예수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배웠는데 그 능력이 있어요.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을 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이냐. 그때 종이로라도 면허증이란 게 있었겠습니까? 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서로 간에 증거해 줄 수 있는 것, 공인화되는 것, 공식적인 것, 이것이 바로 권세죠. 이 능력과 권세, 할 줄 안과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무슨 일을 대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 이 두 가지를 다 주셨기 때문에 권세만 있어요. 이 권세가 있다, 면허가 있다. 그런데 아까 운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겨우 운전면허 땄어요. 장롱 면허, 페이퍼 면허, 운전 면허는 있는데 연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가다가는 큰일 나죠. 저도 면허를 받고 한 1년 이상을 장롱 속에다 묻어놨었죠. 그러다가 면허증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조금 연수를 하고 차를 가지고 한번 운전을 하는데 옆에서 더 잘하는 사람이 말을 해주지 않고 혼자 운전하다가 특히 다들 이거 할 때, 백을 할 때, 후진을 할 때 조금씩 이렇게 사고를 내지 않습니까? 돈 들지 않지만 이렇게 조금씩 뒤로 가면서 긁고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아직 권세, 할 수는 있는데 아직 잘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밥을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밥 할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밥을 할 줄 아는데 아이고 오랫동안 해서 밥을 할 줄을 알죠. 그런데 식당에 가서 조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밥을 아무리 할 줄 안다고 해도 지금 쌀이 없는데, 지금 솥도 없고 불도 없는데 물도 없는데 이건 밥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주신 거죠.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누가복음 성경 공부, 누가복음, 의사 누가가 본 치료자 예수님 하는 이 교재와 1년짜리 이 공부 과정 안에서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할 줄 알아야 되고 권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 여러분이 목회자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았고 또 재직이 되었다고 할 때에 할 줄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기본적으로 너 교회 다니냐? 그럼 이거 하고 물어보고 뭔가를 부탁을 할 때에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성경 어디 몇 절 말씀 하고 말은 못하더라도 기도는 해줄 수 있죠. 교회에다가 전화는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거 한번 물어보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절대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일단 쥐어주고 그리고 교회에다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 우리 교회가 아직은 힘이 없고 가난하지만 저희 교회라도 전화를 해 주신다면, 물어봐 주신다면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해서 누군가를 돕는 일을 최소한의 노력을 해 줄 수 있고 그런 거 할 줄 압니다. 저도요. 이것이 중요하죠. 지난 주간에 제 살롱에서 음악과 함께 책 한 권, 이 얇고도 한 달 동안에 하루에 한 페이지짜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이 잡지 4월호를 가지고 살짝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에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이야기 한 가지를 건진 것이 뭐냐 하면 심영섭 씨의 경험담이었죠.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참 사람들이 친구 찾아가서 내 힘든 이야기를 토로하려고 하면요, 이제 친구들이 그 말을 들어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비슷한 일 때로는 어쩌면 잴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한 일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기 들어주는 이 전문가들은 힘든 일이 없어서 들어줍니까? 힘든 일이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듣기 위한, 그리고 무슨 말을 해주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전문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문성을 친구들이 우리 교우 관계 안에서 그리고 가족이 다시 찾아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론을 공부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나, 이 피를 나눈 사람들조차도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해야 돼요! 왜 안 하고 못하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만 되는가? 물론 우리가 내가 나 되었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 그래요. 같이 외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쪽에 앉으신 분은 애를 5을 한 2년 3년 터울로 키워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어머니고, 이쪽에 앉은 사람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박사학위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교육학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같이 동시에 묻는 거죠.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느냐고.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까 하고 서로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싸웠답니다. 이론에 빠삭한 내가 더 낫지요. 이쪽에서는 내가 애들을 5을 키워냈는데 내가 더 잘 알지. 당신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둘을 합치자는 겁니다. 합치자는 제 얘기가. 그래서 이론으로도 알고 또 실제로 해봐서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함께 만날 때에 어떤 게 나옵니까? 아주 더 대단히 대단하고 엄청나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